대표님, 네, 이번엔 제 지인 얘기입니다. 네,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요. 이분은 60대 중반이세요. 근데 그 한국에서 주변 지인들이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, 젊은 여자 만날 수 있다 이런 부추김이라든가 또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 노후에 좀 외로우신가 봐요.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20대 대학생이나 공부를 학을 못 마친 친구들한테 스폰서십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런 여자를 소개해보고 싶다.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계셨어요. 계시고 있어요. 그분한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습니까? 돈만 쓰다가 나중에 허탕친다. 돈은 많으세요. 어? 그러니까 돈은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되느냐? 일단은요, 뭐, 그 여성분이 돈을 위해서 그 남성을 만날 수는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돈을 원하는 여성 같으면. 근데 그게 과연 얼마인가요? 자, 어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베트남 여성, 젊은 여성을 만나서 돈이 좀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 현지에 살 때는, 여기서 살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이 막 있어요. 여성분들이 여기서 살 경우에는. 그건 왜냐면은 이미 여기서 살면은 여성이 어리고 남성이 갑이에요. 여기서 살면은. 그런데도 여기서 살 때도 신중하게 그 소개를 받는 분이라든지 이런 건데 두 사람이서 그 대신 반드시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. 여성들이 원하는 거는. 결혼이에요. 아, 결혼해야 됩니까? 예. 결혼을 안 하고 두 사람이서 만난다, 그런 여성을 찾는다. 없어요. 정신적으로 좀 박힌 사람들. 아니면은, 문신 있는 아가씨들. 나가요, 아가씨들. 이런 사람들이겠죠. 저도, 전에 제 아는 분이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부탁을 해봤어요. 하나같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살 경우는, 예를 들어서 나이 차이가 좀 나도, 신랑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돈이 좀 많으면은 가능하는데, 결혼을 안 하는 걸로 시키면 동거만 안 할락 합니다. 그게 여기 현실이에요. 그러면, 자, 현재 베트남에 있는 분들 중에, 나가요 분들도 만나서 하는 분도 있을 거고, 이렇게 처음에 둘이 좋아하니까 동거를 시작했어요. 시간 좀 지나잖아요? 왜 우리는 혼인신고 안 하는 등, 애 낳고 싶다는 등, 별별 그게 다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또 상황이 못하는 경우에,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한국에 결혼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못하다 보니까 애부터 나요. 애는 결국은 아빠 이름도 못 올라가고 엄마 이름으로도.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처음에는 만날 때는 둘이 그냥 좋아서 돈을 주니까 뭐 이렇게 만나죠.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. 현실을 만나게 된다. 제가 아는 분도 중에 그분도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돼 있는 분이에요. 그걸 처음 알고 만나놓고 한국에 이혼 언제 하느냐 뭐 하느냐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. 그거요. 처음에는 분명히 알고 결혼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하지만은 시간이 1년 지나 2년 지나면 매일 잔소리하고 그걸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헤어질라 해도 나중에 애가 생겨서 못 헤어지고 또. 그래서 여기 여성들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여성 같으면은 남자가 암만 돈 많고 해도 결혼이라는 단서가 안 들어갔을 때 힘들다. 근데 실질적으로, 자, 현지에서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좀 인물 좀 이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계통에서 만나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뭐 별로 좀 아주 유형도 아닌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좀 그런 마사지 쪽. 그냥 일반 전통 정식 마사지 하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서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, 직원들은 자기 직원으로 채용해 하고 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. 근데 자기 직원 같으면 그래도
자기가 직원으로 될 수 있다 많이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는 이제 직원으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서로 정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나은 쪽이에요. 정상적인. 네. 근데 그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일부 분들 중에 뭐 가라오케 쪽에서도 만난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이 그때부터 안 나가고 이 남성하고 같이 잘 사는 분도 있을 거 있고. 그래서 한 몇 년 살다가 한국에 데려간 분도 제가 서류해 준 분들 중에도 있어요. 근데 한국에 처음부터 데리고 갈 것 같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왜? 한국 가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, 그거는. 일단 이 여성의 목표는 한국 도착이. 도착 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. 서로 사랑이라는 게 안 생기죠. 돈만 갖고 있다가. 그럼 여성분들이 돈만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한국 도착했잖아요. 한국 도착하면은 일부 여성들 중에 나도 딴 데 가서 돈 벌면 돼. 이 생각이 앞지른단 말이에요. 요즘 실제 베트남 여성들 그 페이스북에 한국에 신부들 쪽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고수익 보장. 옛날에 한국에 많았잖아요. 전부 때 같은 데 보면은 고수익 보면 일 몇십만 원 보장. 이런 거 광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. 지금 베트남 여성들한테 이게 많이 돌아다니는 광고요. 제 지인은 그래서 입국을 시켜서 한국 대학교에 어학연수 과정을 밟아서 대학교 입학하는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어학연수 가고 유학을 갈 정도 같으면 자기가 가서 한국 가서 자기가 돈 벌면서 해도 되는데 과연 그런 여성들이 있을까요? 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.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그렇게 지원받아 가는 것 때문에는 어차피 그 여성 정신이나 가라오케 나가는 아가씨 정신이나 다를 바 없죠. 솔직히. 처음부터 돈 많은 남성한테 지원받으면서 자기가 공부하겠다. 그러면 그 아가씨들은요, 술집에 나가서 일하면서 공부도 하는 아가씨도 될 수 있다,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신부들 같으면 안 한다, 이거죠. 그럼 이분은 이혼하시고 나서 이 노후를 정식 결혼하면 되잖아요. 정식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하세요. 그러면 할 사람들 있다니까요, 내 말은.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다 하는 분. 저희도 60대 중반 신부들 정식으로 재산이 많은 분, 정식으로 여기 20대, 그때 20대 말 신부지만은 미혼 여성 만나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했어요. 한국 가서도 나중에 지금 자기는 애기도 낳아 키우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때 그분이 내 낳아주면은 네 부모한테 묵고 살도록 해줄게. 그런 말도 뭐 농담 비슷하게 한 적 있지만은. 근데 나이 차이가 나죠. 많이 나더라도 본인이 스폰서로 한다. 그 생각을 가지고 같으면 정상적인 아가씨 못 만납니다. 무조건 결혼을 하는 단서가 가야 돼요.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맞선 보는 데서는 60대 신랑분들이 20대 신부를 만나면은 100이면 100 다 거절합니다. 그분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소개를 받다갖고 그 소개하는 사람이 그 신랑분에 대해서 진짜 막 설명하고 막 말로 꼬시고 이렇게 정도 돼야 돼요. 어떤 조건부, 야, 그 남성과 결혼하면 네 부모한테 이렇게 해줄게. 과거에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, 저도 그거 본 적 있어요. 어떤 장애인인데 그 부모가 돈이 많아요. 그러면 자기 아들을 실질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을 한 명을 쓰더라도 월급을 300만 원을 줘야 돼. 그러니까 여기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월 300만 원 니네 집에 보내줄게. 너 우리 아들 와서 보살피듯이 하지 말라. 그때 결혼한 지 한 2년이 지났다 했어요. 2년이 지났는데 이 남성분은 아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안 되는 심한 장애인이에요. 근데 이 여성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. 왜? 매달 월급 받잖아요.
그전 그렇게 돼야 결혼을 먼저 단서하에 가야만이 된다는 게 항상. 실질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뭐 돈 보고 뭐 만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.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. 제대로 된 여성 같으면 결혼,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정상적인 결혼. 그래서 그분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여성을 만나서 한 것도 결혼을 해서 차라리 그 여성을 공부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생각을 하십시오.